교과서 194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전개 194쪽입니다. 여기서는 60만세 운동, 신간의 광주학생 항일 운동 3개의 중요 주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먼저 60만세 운동. 옛날에 1919년에 고종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게 3.1 운동이었지. 그리고 그 고종의 아들 마지막 황제 순종이 사망을 하게 돼요. 순종이 죽게 되자 거기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은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죠. 사회주의, 민족주의. 그렇게 시위를 계획했는데 그 시위 주도 준비 과정에서 지도부가 사전에 발각돼서 검거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도부를 따르고 있었던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위를 지속합니다. 학생 시위. 순종이 죽고 나서 일어난 학생 시위다. 60만세 운동이 갖는 의의는 뭐냐? 3.1 운동처럼 큰 규모로 확대는 못했지만 민족주의 세력하고 사회주의 세력, 서로 앙숙이었던 이 두 세력의 연대의 토대가 됩니다. 두 세력이 서로 일본이라는 이 거대한 적 앞에 힘을 합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단체가 있어요.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입니다. 신간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씁시다. 국외하고 국내하고가 있어요. 먼저 국외에서는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이 있었습니다. 국공합작은 뭐냐면 중국의 나중에 동아시아사를 하게 되면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군벌이라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군벌 세력들이 각 지방에서 난립을 하니까 중국 사회가 되게 혼란스러웠거든. 중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라 해서 이 군벌들을 타도하기 위해 국민당하고 공산당, 우리나라로 치면 민족주의 계열인 국민당과 공산당은 똑같은 중국 공산당이겠죠. 그 국민당과 공산당이 군벌 타도를 위해 힘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지. 우리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공산당과 민족주의 계열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우리를 압도하는 강한 세력이잖아. 마치 중국의 국민당, 공산당이 그 군벌이라는 거대한 적을 맞서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우리 전에 했습니다.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만주에서 이 세 개의 3부가 통합되는 사건이 있었다. 다음에 공산당의 본부, 모든 전 세계 공산당의 총본부인 코민테른에서 일단은 힘을 합치는 것도 허락을 해줍니다. 자, 국내에서는 자치운동이 일어나요. 민족주의 계열이 있는데 요거는 안 써도 돼요. 자, 민족주의 계열이 있는데 이 민족주의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한쪽은 타협적 민족주의, 한쪽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자치운동은 뭐냐?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타협은 누구와의 타협일까? 일본과 타협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리나라 지배를 인정을 하고 일본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우리 땅을 일본이라는 나라의 조선 이런 지방 도시가 돼서 경성이란 도시가 돼서 일본이란 나라에 그래서 자치만 하자. 우리가 통치만 할 수 있게 해달라 하자. 일본 말 잘 들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친일파 얘기하면서 친일 인명사전 할 때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민족 지도자인데, 민족주의의 대표 인물들인데 이 자치론자로 속합니다. 친일파죠, 이 사람들도 사실상. 자,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끝까지 완전 무결한 독립을 할 거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면서 민족주의 세력이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1920년대 일본이 발표한 법인데,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공산주의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정우의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배신으로 위기에 처했고, 공산주의자들은 저걸로 인해서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세력이 힘을 합치게 되면서 등장한 단체가 신간회입니다. 창립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이다. 중요 활동은 뭐 강연회랑 설명회를 열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기쯤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요.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학생들이 항일 운동 일으킬 때 지원. 그래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해체. 일제 탄압. 일본이 탄압을 했어요, 신간회를. 그리고 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가 섞이지를 못합니다. 너무 달라. 그래서 내부 노선 갈등, 이걸로 해체했다. 신간회가 갖는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협동전선이다.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노선, 전혀 다르자고 했잖아 저번에. 근데 그 두 개의 노선이 일본이라는 거대 적 앞에 힘을 합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자, 이게 신간회입니다. 마지막, 이 신간회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선 학생 비밀 결사가 학생들 사이에 막 조직이 돼 있었어요.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꿈꾸면서 만든 결사. 근데 대놓고 독립운동한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독서회, 우리 독서 동아리예요 해서 모여놓고서는 독립운동을 꿈꾸는 거죠. 이게 근데 어느 한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도계로 치면 도계고등학교와 도계전전고, 뭐 삼척고, 묵호고, 북평고, 이렇게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다 연대를 이뤄서 거미줄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서로 비밀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조직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단체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광주 지방에서. 자, 그리고 당시 학교가 일본인하고 조선인을 똑같이 대하지 않았겠지. 민족 차별이 엄청 심합니다. 또 차별 교육. 무조건 일본인 우월적인 교육을 했겠죠. 그 당시 학교는. 이 와중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광주 이 기차에서 광주의 여학생 한 명, 조선인 여학생 한 명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일본인 학생들이 그 여학생을 이제 희롱을 합니다. 성희롱을 해요, 여학생에게. 자, 그때 그 여학생의 사촌 동생이 그 옆에 타고 있었거든. 기차에 남학생이.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일본인을 때립니다. 자기 사촌 누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 싸움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이후에 그 일본인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그 기차에서는 조선인들이 더 많아서 거기서는 어쩔 수 없었고, 집에 가서는 일본인 학생들 무리를 모아서 막 칼까지 들고 막 찾아온 거야. 그 학생 있는 대로 남학생 그 학교로 찾아옵니다. 칼 들고서 막.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의 대규모 패싸움이 생깁니다. 그 성희롱 사건이 패싸움으로 번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요. 일본인 경찰들이 출동을 하는데 경찰들이 와서 조선인들만 잡아가는 거예요. 조선 학생들만 구금이 되고 일본 학생들은 데리고 갔다가 훈방 조치되는 거죠. 이런 차별적인 게 계속되니까 안 그래도 차별 교육에 신물이 났던 조선 학생들이 폭발해 버리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독서회를 중심으로 함께 싸우자, 식민지 교육 철폐하자 하면서 시작됩니다.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이 독서회 조직망을 통해 전국 확대되었다. 자, 그리고 아까 신간에서 여기다가 지원을 해주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책의 밑줄을 좀 그어볼게요.